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서 사회복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6가지 모델 중에서 4가지 모델을 배웠거든요. 첫 번째 정신역동 모델, 두 번째 인지행동 모델, 세 번째 해결 중심 모델, 네 번째 가업 중심 모델,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4가지 모델을 이렇게 배우면서 각각의 모델의 그 이론이나 또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각각의 모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4가지 모델에 따른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서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이나 인지행동 모델이나 해결 중심 모델이나 가업 중심 모델의 어떤 개입 기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각의 그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델 6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서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가지 모델, 즉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 가업 중심 모델, 이렇게 4가지 모델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위기 개입 모델이 무엇인가, 또 위기 개입 모델에 있어서 어떻게 개입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가지 모델을 쭉 배워왔지만 오늘은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 또 그들을 어떻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쭉 이렇게 배워볼 테니까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는 의미에서 모델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 가업 중심 모델, 이 모델명을 되풀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모델의 종류를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다. 적어도 어떤 모델이 있는지는 머릿속으로 각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또 하신 말씀 또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를 암기를 하라 그러는 거구나. 또 이런 모델에 대해서 있는 것을 각인을 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모델, 위기 게임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차는요, 첫 번째, 위기 게임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게임 모델의 게임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기 게임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기 게임 모델의 개입 기법에서는요, 우리 최대 위기 중에 하나인 자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그래서 자살 문제를 어떻게, 자살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기 게임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위기 게임 모델의 개입 목표 및 과정, 또 위기 게임 모델의 개입 기법,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위기 게임 모델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수업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 게임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입니다. 자, 위기 게임 모델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기 게임 모델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 모델명을 보면 이 모델이 나타나는 뜻이 이 모델명을 딱 보면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딱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자, 위기 개입 모델이에요. 어떤 위기를 개입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 했을 때 어떤 정신에서 역동적으로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서의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정신역동 모델이었잖아요. 또 인지행동 모델,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잘못된 인지, 인지의 왜곡을 통해서, 인지의 오류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 그 모델이 이제 인지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뭐 해결 중심 모델, 해결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했죠. 그래서 문제 중심 모델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입하는 그런 문제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이 해결 중심 모델은 해결이 관심사예요. 해결의 초점이죠. 그래서 문제 중심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리관점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해결 중심 모델은 감정 관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주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현재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어떤 사회복지 개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가업 중심 모델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강점을 통해서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점을 모색해낼 수 있도록 어떤 질문 기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 그 가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업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울 위기 게임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닥쳐온 사람에 대해서 위기에 놓여져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뭐 예방을 하는 그런 기법을
위기개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위기개인 모델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위기죠, 위기. 자, 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 위기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성장 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지닌 변환의 시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위기. 자, 위기는 위험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 위기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더 악화됨으로써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는 그야말로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말이 맞듯이 어떤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놓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는 얘는 굉장히 그 위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은 힘든 그런 상태를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위기는요, 위기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익숙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안함을 진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교수님도 한번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가 오죠.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아주 그 문제를 잘 능수능란하게 잘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진짜 그야말로 그 위험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자살의 위험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삶,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슬기롭게 그 문제를 어떤 위험과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해결 방안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요, 이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사건을 위기로 경험하는지 안 하는지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는다든가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위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상황과 사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힘들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개인이 그 상황이나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 긍정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그 위기가 잘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지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예, 크고 작고 또 어떤 일이냐,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하죠. 일단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순간 어떤 혼돈이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은 어떤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활동과 각종 관계 형성상의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어느 누구나 다 혼란을 겪게 되죠. 혼동 상태에 놓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 위기 이것이 닥쳐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어떤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또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요. 또 국가를 힘들게 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개입하고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통상 불안에 이렇게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공황 상태에 놓여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혼돈, 무기력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또 먹고 자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어떤 이제 위험이 닥쳐오게 되면 일단은 긴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또 자는 것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삶을 통해서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닥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때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질과 양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찾아오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위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위기게임 모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게임 모델의 기본 개념. 자, 우리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위기는 어떤 것을 위기라고 하는가? 우리 위기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해요. 4가지. 자, 첫 번째는 발달적 위기. 두 번째는 상황적 위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실존적 위기. 네 번째는 환경적 위기. 이렇게, 자,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 이렇게 4가지 위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4가지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중간고사 문제에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기게임 모델을 배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위기의 유형, 종류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위기게임 모델에 있어서 위기의 종류. 첫 번째가 발달적 위기입니다. 이 발달적 위기는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흐름에서 발생하는 극적인 변화나
전환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이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영아서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또 아동기, 또 뭐 청소년기, 또 뭐 이렇게 청년기, 또 장년, 또 노년기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쭉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이 발달 단계 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와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발달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아이의 출생이 발달적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출생은 출생인데 우리가 출생하면은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출생을 딱 아기가 나면서 뭐 장애아로 태어난다든가 그러면은 비장애아로 태어나면은 별 걱정이 없는데 이게 장애아로 뭐 태어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상적으로 3.6kg 요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신생아의 체중인데 뭐 한 2.5 몇 킬로 뭐 해가지고 미숙아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몸무게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몸무게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의 출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통상 이제 미숙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통상 10개월 미만인데 우리가 뭐 칠삭동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개월 만에 아기가 정상적으로 이 탯줄을 딱 끊고 딱 태어나야 되는데 한 7개월 만에 조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출산에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가 아이가 갑자기 유산이 되는 거죠. 유산이 됐을 때 이 출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는 거죠. 뭐 유산이 됐다든가 뭐 미숙아가 태어났다든가 뭐 장애아가 태어났다든가 뭐 이게 출생과 관련된 어떤 위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뭐 대학 졸업 이것도 하나의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할 때 뭐 별 문제가 없이 공부를 했지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일 수 있죠. 갈 데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또 중년기의 직업의 변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죠. 근데 이 이제 영아부터 이 인생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직장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명퇴라든가 구조조정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기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잘리는 거죠. 해직당하는 거죠. 실직당하는 거. 이런 어떤 변화가 올 때 상당히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은퇴죠. 은퇴.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61세, 한국 나이로 61세, 만으로 60세 정도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해요. 이거 위기죠. 그동안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도 이제, 교수님 또래의 그런 직장인들이 요즘, 다 은퇴를 해야 돼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은퇴, 또 어떤 노화 과정과 같은 사건들,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뭐 자꾸만 이제 이제 뭐 치아가 이제 뭐 잇몸이 주저앉는다든가, 자꾸만 뭐 넘어진다든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노화 증세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위기를 맞게 되죠. 근데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뭐 치아가 이렇게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도 이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또 머리가 흰머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도 팽팽했던 그런 피부가 노화가 되죠. 이럴 때 오는 그 위기, 이런 것들을 발달적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황적 위기예요. 이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위기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적 위기는요, 사람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드물고도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황적 위기는 예견할 수가 없고요.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면서 맹렬하고 많은 경우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위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이례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위기, 이 상황적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실직이에요. 실직. 자, 실직. 명퇴당하는 거죠. 명퇴를 당해요. 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공허하죠. 공허해요. 또 질병.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딱 받았는데 뭐 말기 암 판정을 받는다던가 갑자기 뭐 무슨 암입니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들은 뭐 요즘은 이제 뭐 암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암이 걸리면은 치료 그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굉장히 암 걸리면은 거의 죽는다, 걸렸다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입원을 하거나 뭐 하더라도 내가 전체 그 병원 비용의 한 5%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줄 정도니까요. 그렇게 이제 뭐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그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뭐 어떤 친구의 죽음, 또 자녀의 사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것은 불효 중에 아주 상불효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도 뭐 문제지만 굉장히 큰 위기지만요. 부모보다 먼저 그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 때 이게 사망을 했을 때, 그 위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 그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갓난아이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 슬픔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상황적 위기다. 이혼을 했을 때, 이혼. 뭐 서로 화가 나가지고 이혼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뭐 찍고 뭐 이혼을 했지만 그 이혼도 자기 남편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이후에 어떤 위기 사항들, 이런 것들이 또 심각하게 올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예상하지도 않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는 이혼을 안 하고 싶은데 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든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폭행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뭐 신체 장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례적인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런 상황을 상황적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황적 위기는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게 다른 위기하고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적 위기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발달적 위기하고 상황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 위기예요. 실존적 위기. 실존한다. 존재죠. 실존적 위기. 어떻게 보면 존재감의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존적 위기는 내적 갈등이나 불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삶의 목표나 책임감, 독립성, 자유, 의무와 같은 중요한 인간적 이슈와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실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어떤 자존감, 뭐 존재감, 뭐 이런 거에 위기를 닥치는 것이 실존적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0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특정 전문직이나 조직에 중요한 영향력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경험하는 위기. 자, 어떤 조직에 있는데, 참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뭐 과장님, 뭐 부장님, 뭐 이사님,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좀 상의를 해주세요. 뭐 상담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내 자리가, 그 조직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실존적 위기에 닥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서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일반 기업체, 은행이나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저희 또래의 이제 친구들은 다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으로 60세가 정년 보장은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안 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이렇게 변두리 주변으로 대기 발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존재감 없는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그만두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왕성하게 일할 때하고 이제 그 정년 퇴임 무렵에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명퇴, 이렇게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실존적 위기를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50세에 자신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였다라는 후회를 하는 위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미혼자들이 많잖아요. 미혼은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혼. 또 이 비혼이라는 용어가 있죠.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을 대부분 안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이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요즘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혼자 살다가 한 50세 정도 되면 한번 자기 인생을 또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딱 보면,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자녀들 때문에 고통도 받고, 힘들고, 어렵고, 등록금을 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얘기도 들을 때도 있지만 혼자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또 부인하고 같이 아니면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내가 진짜 젊었을 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잘한 건가? 내가 진짜 뭐 독립해서 살아간 것이 뭐 행복한 건가? 이렇게 한번 자기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어떤 내가 잘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실존적 위기에 이렇게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세 사람이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고 의미 있게 삶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만연한 어떤 공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존적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게 산업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뭐 성인이 돼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이제 출산도 하고 또 자녀 중에서 뭐 잘 성장한 그런 엄마도 있을 거고 아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우리 주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런 상황은 이해를 좀 못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다 들고 이제 아들 자녀들 다 출가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이혼을 했던 아니면 사별을 했던 혼자 있었을 때 야,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의 어떤 덧없음을 느끼는 요런 시기가 실존적 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이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노인이 되게 되면 이런 이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 중에 이제 우울증에 이렇게 쌓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울증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도 1위잖아요. 노인 빈곤율도 1위지만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그만큼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들 60세 이상, 65세 이상 그 노인들의 어떤 실존적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닥쳐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인들의 어떤 이런 실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계획 기법을 잘 숙지를 하고 잘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요, 환경적 위기예요. 환경적 위기. 이 환경적 위기는 일반적으로 자연이나 인간이 야기한 재해가 어떤 잘못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 성원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사건의 어떤 부정적 여파가 미치는 그런 위기를 환경적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가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허리케인은 이제 이 미국 이런 데서 어떤 태풍과 같이처럼 이게 불어오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허리케인이나 홍수, 뭐 폭풍, 지진, 화산, 어떤 폭발, 또 뭐 해오리 바람, 눈보라, 뭐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뭐 전염병, 최근 우리 코로나 감염 같은 경우 이것은 환경적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이 위기이지만 그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또 2차, 3차 이렇게 환경적 위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방침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환경적 위기는
이 어떤 집단 성원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칠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모두에게 어떤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되는 그런 위기를 환경적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기 4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발달적 위기, 그 다음에 상황적 위기, 그 다음에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 4가지 위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던 또 질이 다르던 양의 차이가 있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위험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그 위기를 잘 넘으면 그게 그야말로 기회가 되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것을 제대로 넘지를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 이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개입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개입 모델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